굉장히 많죠. 다 거짓말이에요. 서로 하는 말. 난 집에서 되게 좋은 아빠라고 하고 좋은 엄마라고 하고 좋은 엄마랑 좋은 아빠가 바람핍니까? 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 세퍼언니 댓글 읽기 1회를 시작하는데요. 저희 이 영상에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성분들만 남자가 바람핀다고 생각하는 건 제일 멍청한 생각입니다. 바람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2003년도에 영국에서 통계를 했는데요. 2003년도니까 한참 옛날이죠. 근데 영국이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5%가 남자가 바람을 폈고요. 45%가 여자가 바람을 핀다라고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도 비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논문을 읽다 와가지고 지금 영국 통계만 보고 왔습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다. 여성보다 남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웃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랑 바람 피고 여자는 남자랑 바람 피니까 뭐 5대 5일 것 같은데, 기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만남의 기회가 더 많은 기혼 남성들이 바람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55% 대 45%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소한 행복님이 제일 이상한 건 지들 사랑 불륜하는데 왜 피해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건가요? 오히려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왜 짜증내고 화를 내게 되냐면요. 연애를 하면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겪는 또 사랑의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나를 밀당을 하고 이럴 때 짜증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은데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쟤랑 더 자주 못 만나고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배우자가 미운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 배우자한테, 피해 배우자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10% 정도는 굉장히 잘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면 연애를 하면서 행복해서 미안하기 때문에 되게 잘해주는데, 그건 연애가 잘 될 때 바람을 피는데 그게 너무 즐거울 때 또 그 피해 배우자한테 잘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연애 속에 또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상간자나 상간녀가 짜증내는 거예요. 왜 네 와이프한테 아니면 네 남편한테 잤어 안 잤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혼하지 않아? 막 이러고 그럴 때 거기서 오는 또 고통도 있고, 또 이혼 안 하면 안 만날 거야 이런 밀당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이혼을 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자책, 가책 이런 것들로,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고전을 보면 까라마조프 백작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철무점 청년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왜냐면 내가 그 청년한테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됐는데 잘못한 뒤로 그 청년이 싫어졌다 그래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피해 배우자를 보면 내가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 배우자한테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그리고 나쁜 여자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코리아님이 늙어도 마누라한테 애정이 있으면 성생활을 한다. 성생활이 싫다는 건 애정이 없다는 거고, 그건 새 출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다. 밑에 황금사님이 애정으로 귀결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두 분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애정이 있으면은 성생활을 하는 거 맞아요. 남녀 사이에 성이 빠지면 남녀의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이런 설이 있어요. 자웅동체설이라 해서 남녀의 몸이 원래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두 개로 갈라놨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해서 그 관계를 갖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근본적인 건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서로 애정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애정으로 귀결되지 않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애정이기보다는 저는 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함께 세월을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정적인 부분이지 남녀로서의 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어떤 조건적인 부분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간절한 게 아니라면 이성적인 부분에서 정리도 조금 서로 고려해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혼 후 저희 시어머니는 김장 얘기만 100번, 자녀 얘기만 100번, 너가 잘해야 내 아들이 안 아프지, 네가 잘 챙겨줘야지, 이거 이렇게 먹여라,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잔소리가 심하신데, 반대로 저희 엄마는 사이사랑 장난 아니셔서 잔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이뻐해 주시고, 상대를 휘어지게 낮잠도 편하게 자게 하고, 요즘 쉬얼드는 거의 없다고들 하는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도 쉬얼드는 아직도 여전히 친행형입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 그게 힘들다. 근데 우리 엄마는 사이한테 잘해준다. 그래서 요구레님이 불행하신가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괴로우면 잔소리를 좀 덜 듣는 방향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머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님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어머님은 그게 자기의 역할을 하고 효능감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발 멈춰주세요 한다고 멈추지도 않고 그러면 갈등만 깊어지겠죠? 저것 때문에 계속 돈이 들고 어머님이 돈을 내놔라 뭐래라고 안 주면 그만인데 말을 하는 거 갖고 말을 그만하세요 하면 또 갈등이 생길 거잖아요. 저것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게 없다면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하시고, 우리 엄마가 내 남편한테 잘해줘서 내가 불편하고 남편하고 불행해진다면 문제가 되지만, 내 남편이 내 엄마가 잘해줘서 내 엄마를 좋아할 거고 우리 집에 가는 게 좋다면 그게 저는 요구레님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세포 언니, 이번 영상이 너무 공감되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는 말씀이라고, 초반부터 약 7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이 와닿아요. 부르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 착각하는 기만하는 가짜 사랑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속이거나 하는 게 과연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다 거짓말이에요. 서로 하는 말. 난 집에서 되게 좋은 아빠라고 하고 좋은 엄마라고 하고, 좋은 엄마랑 좋은 아빠가 바람핍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불륜 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짜 사랑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사랑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런 사랑을 할 자신도 없고 큰 책임이 따르는 사랑보다는 타락된 사랑, 쾌락주의 사랑,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편한 사랑을 선택한 거겠죠.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계셔서 빙플린께서 좋은 말 해주셨네요. 맞아요. 본인들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니까 가짜 사랑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요. 아주 명확한 지적이세요. 그런 댓글도 본 것 같아요. 어떤 댓글이요? 책임이 따르는 사랑은 힘들고 타락한 사랑 이런 거는 좀 쉽고. 그쵸.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옆집 여자가 마음에 드는 이유, 내가 먹여 살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책임지지 않는 여자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혼을 하면 이 고통이 끝날까요? 1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지금은 더 의심병이 생겨서요. 잘하면 그 X하고 만나서 미안하니까 잘해주나 싶고, 잘못하면 그 X가 그러라고 시켰나 싶고 진짜 힘드네요. 이거는 좀 스스로 심리치료가 좀 필요하신 상태인데, 이혼을 하면 이 고통이 끝나냐? 이혼을 하면 이 고통은 끝나죠. 왜냐하면 의심할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화는 남아있죠. 더 이상 화를 풀 대상이 없죠. 근데 이혼을 하면 이혼을 하는 고통이 있죠. 이혼을 해서 얻을 조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애들이 아빠를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엄마를 자주 볼 수 없는, 아빠나 엄마를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힘겨움이나 지금 힘겨움이나 어떤 게 힘드냐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잘하면 여자하고 만나서 미안하니까 잘해주나 싶고, 잘못하면 그 여자가 시켰나 싶고, 이런 마음 드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생각 자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갑자기 발기부전 외도 맞습니다. 당했네요. 제가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발기부전 왔으면은 외도를 안 한다고 믿는 아내분들이 많은데,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해서 각방 쓰자는 분도 있고,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바람 안 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밖에서는 발기부전이 아닌 경우도 많고, 발기부전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발기부전이 왔다라고 하는 남편분들 믿지 마시고 반드시 외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당하셨네요. 선생님, 저는 평화주의인데 평화주의도 부정적인 말 주입식으로 들으면 부정적인 말이 이제는 내 모습 같고 처참해지는데 어떻게 극복하나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남편이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는 못생겼어. 너는 안 돼.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정말 못해. 너는 엄마로서 자격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나갔고 처참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는 거고, 날 향해 하는 말은 그를 향해 하는 말이라는 걸 생각해내시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날 향한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받지 마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정의 내리는데, 그 정의를 저 사람 말 속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되니까, 우선 내가 지금까지 잘한 것들에 대해서 한 30가지를 써보세요. 100가지를 쓰시면 더 좋겠지만 100가지는 또 어려우니까 한 30개만. 어릴 때부터 나는 유치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어. 받아쓰기를 항상 100점을 맞았고 글짓기에서 상 받은 적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다 좋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온 것들에 대해서 다 적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 스스로 내가 내리고, 저 사람 하는 말은, 저런 부정적인 말은 본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말은 본인을 향한 말이에요.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댓글 읽기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너무 재밌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많은 걸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댓글을 더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댓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지금 마지막으로 했던 부정적인 말로 나같이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를 표현하는 부정적인 남편 말에 상처 입지 마시고 나를 정의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